동양 철학의 말이죠. 이 우주의 비밀을 딱 10개의 기호로 풀어낸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늘의 줄기라고 불리는 천간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고대 코드 속에 대체 어떤 지혜가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거대한 우주가 움직이는 방식, 그러니까 그 복잡한 운영 체계를 단 10개의 상징으로 압축해서 번역할 수 있다. 그럼 어떨까요? 좀 스케일이 큰 이야기 같지만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서부터 천간에 대한 탐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천간은요, 그냥 옛날 글자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우주의 운영 체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리듬과 법칙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로 잘 다듬어 놓은 그런 기호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늘의 코드, 천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추상적인 원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현상이 되는지 그 비밀을 푸는 과정, 그게 바로 천간을 이해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층에는 바로 음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흑과 백 같은 그런 단순한 이분법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깊고 역동적인 개념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통 음양하면 양이 끝나면 음이 오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스위치가 탁탁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천간에서 말하는 음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서서히 차올랐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부드럽게 가라앉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은 호흡의 곡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이 호흡의 곡선 위에 10개의 천간이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잡고 있어요. 처음 5글자 갑, 을, 병, 정, 무는 에너지가 상승하면서 밖으로 쭉 뻗어나가는 양의 구간을 나타내고요. 나머지 5글자 기, 경, 신, 임, 개는 에너지가 식으면서 안으로 모여드는 음의 구간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인 거예요. 이 거대한 음양의 호흡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5가지의 뚜렷한 움직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행의 개념입니다. 자, 이 10개의 천간이요, 각각 음양으로 딱 짝을 이뤄서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오행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목은 뭐겠어요? 봄처럼 막 솟아나는 시작의 에너지, 그리고 화는 여름처럼 모든 걸 활짝 피워내는 확장의 에너지고요. 토는 계절과 계절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 금은 가을에 추수하듯이 모든 걸 마무리하는 결실의 에너지, 마지막으로 수는 겨울잠 자듯이 모든 걸 저장하고 쉬는 에너지. 어떠세요? 이 자체로 그냥 하나의 완벽한 순환 시스템인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 추상적인 에너지들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세상,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건 정말 직관적이에요. 목의 기운인 갑과 을은 새싹이 돋는 봄, 화의 기운인 병과 정은 모든 것이 무성해지는 여름, 금의 기운인 경과 신은 열매를 거두는 가을, 그리고 수의 기운인 임과 개는 다음을 준비하며 조용히 쉬는 겨울. 천간이 곧 사계절의 순환, 그 자체인 셈이죠.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토의 역할입니다. 토는요, 어떤 특정 계절에 딱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계절과 계절 사이, 그러니까 환절기에 존재해요. 이 토가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질서는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해가 뜨는 동쪽은 시장의 기운인 목, 가장 뜨거운 남쪽은 절정의 기운인 화, 해가 지는 서쪽은 수렴하는 금, 그리고 가장 어둡고 깊은 북쪽은 저장하는 수의 방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간에서도 토는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사방의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균형추인 셈이죠. 지금까지 우주의 원리를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기호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으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즉 물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또 아주 재밌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똑같은 목 기운이라도요, 양의 기운인 갑은 하늘로 쭉쭉 뻗은 커다란 나무, 이런 느낌이고요. 음의 기운인 을은
부드러운 꽃이나 덩굴 같은 이미지로 비유됩니다. 확 다르죠? 화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화인 병은 온 세상을 비추는 강력한 태양 이런 느낌이라면 음의 화인 정은 은은하게 빛나는 저 먼 곳의 별빛이나 촛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인데 표현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물상이라는 번역은 사물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색깔, 천문현상, 심지어 숫자로까지 뻗어나갑니다. 예를 들면 같은 녹색이라도 갑은 짙은 녹색, 을은 연두색. 하늘에서는 우레와 비의 차이처럼요. 이렇게 세상의 미세한 결을 읽어내는 훈련인 셈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물상은 갑은 무조건 큰 나무다. 이렇게 외우는 사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모든 사물과 현상 속에서 에너지의 상대적인 움직임과 성질을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하는 힘, 그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훈련 도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 시스템, 대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천간을 안다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탐구, 바로 우리 자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천간 공부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단순히 기호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기호를 통해서 삶의 다양한 현상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구조적 상상력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주명리학에서 나 자신을 상징하는 핵심 글자를 일간이라고 하거든요. 천간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일간을 저 사람은 목 타입이네? 이런 식의 고정된 딱지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에너지 흐름처럼 아주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핵심 에너지를 나타내는 천간의 고유한 결, 그 질감을 아주 정교하게 읽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천간이라는 우주의 코드를 함께 해석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핵심적인 본성은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한 이 10가지 하늘의 에너지 중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가장 닮았을까?